안녕하세요.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장거리 귀성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랜 시간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건강 습관만 잘 지켜도 훨씬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시간 귀성길에 필요한 건강관리법과 피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졸음운전 예방 팁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시면서 소중한 건강 챙겨가세요. 명절 연휴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재회를 기대하는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장시간 이동은 때로 예상치 못한 피로와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더욱 필요하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 습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운전하다 보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절대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요. 졸음운전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다른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출발 전날 밤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8시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면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흐려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스르륵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운전 능력에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 운전자는 7시간 이상 잠을 잔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지 기능과 반응 속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운전 중에는 주기적으로 차량 내부를 환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탁해지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뇌 활동이 둔화되고 쉽게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바깥 공기를 주기적으로 유입시키거나 에어컨을 잠깐씩 틀어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적하고 신선한 실내 환경은 졸음을 쫓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는 것도 졸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히터를 너무 강하게 틀기보다는 23도 정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그래도 덥다고 느껴지면 잠시 히터를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포근한 실내 환경은 마치 이불속처럼 편안함을 주어 졸음을 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약간은 서늘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졸음을 쫓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아무리 바빠도 졸음이 쏟아진다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졸음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졸음이 온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로 안전하게 차를 세워주세요.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려 시원한 바람을 쐬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20분 정도 짧게 눈을 붙이는 파워냅 역시 졸음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귀성길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시원한 음료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간단한 지압이나 졸음 방지 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 중 피로가 몰려오거나 졸음이 올 때 손목 안쪽 주름에서 세 손가락 정도 위로 올라간 곳, 두 힘줄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뇌관열을 지압해 보세요. 뇌관열은 멀미나 소화불량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엄지와 검지 사이 살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곳인 합곡혈을 꾹꾹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합곡혈은 두통과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며 졸음을 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멘톨 성분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졸음 방지. 껌을 씹는 것도 각성 효과를 주어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턱 근육을 지속적으로 움직여 뇌에 가벼운 자극을 주기 때문에 졸음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쾌한 향이 나는 아로마 오일을 옷깃에 살짝 바르거나 휴대용 아로마 스틱을 활용하여 졸음을 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장시간 운전 중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뭉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가 더 빨리 찾아오며 어깨 결림, 목 통증, 허리 통증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을 때뿐만 아니라 잠시 신호 대기 중이거나 정체 구간에서라도 안전한 상황이라면 어깨를 뒤로 크게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듯 늘려주면 굳었던 어깨와 등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어주거나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복근에 힘을 주어 허리를 살짝 들어올리는 동작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 부종을 막기 위해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잠시 차에서 내려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차나 버스를 오래 타고 가다 보면 답답하고 몸이 뻐근할 때가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해되어 다리가 붓거나 저릴 수 있고 목과 어깨가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틈틈이 자세를 바꿔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의 경우 복도에 잠시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은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 붓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버스의 경우 공간 제약이 더 크겠지만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창밖 풍경을 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멀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끔은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고 멀리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행 중 읽을 책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준비하여 지루함을 달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 시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귀성길에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명절의 즐거움 중 하나지만 장거리 이동 중에는 특히 음식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첫째,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휴게소에 들르면 다양한 종류의 유혹적인 음식들이 많죠. 하지만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가서 몸이 무거워지고 식곤증으로 졸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 졸음운전의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절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식사 후 나른해지는 현상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적은 양을 드시거나 식사보다는 김밥 한 줄이나 샌드위치처럼 가볍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양 균형을 고려한 간단한 식사는 몸에 부담을 덜어주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비찜, 전, 튀김 등 명절 음식 중에는 기름지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들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심하면 급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멀미가 심한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 운동이 더욱 둔화되고 멀미 증상이 훨씬 악화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고 컨디션이 저하되며 이는 피로도를 높여 졸음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시간 차 안에 앉아 있으면 소화 기능이 평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죽이나 물은 과일 바나나, 사과 등 혹은 맑은 국물 종류처럼 소화가 잘 되는 가볍고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단 음료나 카페인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료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음료는 순간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일시적인 에너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내 혈당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장거리 이동 중에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배를 부르게 하고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며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도 있어 장거리 이동 중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의 경우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이뇨작용을 과도하게 촉진하여 몸의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분 손실은 탈수로 이어지고 탈수는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장시간 운전 중에는 카페인보다는 순수한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의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은 탈수를 막고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로를 덜어주는 가장 좋은 음료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습관은 컨디션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과도한 짠 음식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여 계속해서 물을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어지는데 이는 장거리 이동 중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짠 음식은 몸을 붓게 만들고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 중에는 젓갈, 장아찌 등 짠 음식이 많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귀성길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주고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하기도 간편해서 운전 중이나 이동 중에 틈틈이 섭취하기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견과류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에 꿀이나 바나나를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거트는 소화가 잘 되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칼륨을 제공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며 꿀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든든하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나 마테차를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차들은 카페인이 적절히 들어있어 각성 효과를 주면서도 이뇨 작용이 심하지 않아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녹차에 함유된 테아닌 성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이나 통곡물로 만든 에너지바도 좋은 간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장시간 이동 중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한 음식을 섭취하여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전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훨씬 많고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유아나 어린이는 카시트에 안전하게 앉혀야 합니다.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급정거나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과속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주세요. 내비게이션을 맹신하기보다는 주변 교통 흐름과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졸음이 올 때는 잠시 쉬어가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한 운전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임을 잊지 마세요.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날입니다. 긴 귀성길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오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린 건강 습관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음식 섭취, 주기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운전은 즐거운 명절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계획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량 점검을 미리 하고 비상용품 구급약, 담요 등을 챙기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러 가는 소중한 여정,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절 음식으로 인한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명절 증후군을 이겨내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오는 꿀팁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